예,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김 배추 배정찬입니다. 신삼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삼김인데 신삼김. 제가 한 방송에서 예. 세 사람을 또 연결을 했거든요. 아, 김부겸 YS, 아하. 김경수 DJ, 어, 그리고 김동연 JP 아. 난리가 났어요. 김동연 지사가 서운하겠는데 나머지 두 분은 대통령 됐고. 아 근데 왜냐하면은 김동연 지사가 또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아, 맞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려웠던 상황을 견뎌내고 마치 또 신화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안 맞다고. 안 맞다고. 네. 그래도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그냥 삼각김밥 먹고 아, 이상입니다. 네. 예, 삼각김밥. 네. 좋은 거 좀 드세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요즘 스타가 됐는데 좀 식생활도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항상 예.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아, 그런가? 바뀌면 겸손하게.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혼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영혼의 단짝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군요, 장 변호사님. 우리 장 변호사님 살짝 놀라시네. 영혼이 안 맞는 거 그런 데잖아요. 아, 방통위원. 아, 선긋기를 해야 됩니까? 방통위원 되면 이게 저 혼자 외롭게 이제 저도 그만두야 되지 싶습니다. 방통위원 되시면 굉장히 진짜 그 방송 시작한 일에 굉장히 서운한 얼굴 표정. 예. 되기를 바랍니다. 아, 되길 바랍니까? 정말. 아, 예. 또 아니, 예. 서정우 변호사는 예. 뛰는 뭐 위에 나는 거 있다고 예.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되면 되죠. 아, 방심위원. 심의를 해버리죠. 어, 방심 그렇군요. 못하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판 승부 식구들이 다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오늘 배추 한판 2부를 만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나와주실까요? 아유, 내 머리에 뭐 지금 머리가 아파서 내 김종인인데, 예. 내 새벽에 소위 머리가 좀 깨져서 피투성이가 됐다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지금 병원을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22군데를 갔다가 응급실을 뺑뺑이를 돌았다고. 예. 그래서 겨우겨우 응급실을 갔기 때문에 예. 저 의료 대란 때문에 겨우겨우 갔는데 글쎄 병원에서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 방송국까지 왔다고 봐요. 예.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예, 하고 싶은 말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번 정권도 무너지기 때문에 예. 내 마음이 아프다고 봐요. 예. 근데 편찬하 씨는 목소리는 아주 정정하시네요. 이번 아프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예. 우습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도 괜찮으시죠? 이렇게 되면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위원장님 뭐 유지요? 참이고 그리고 무너지긴 뭐가 무너집니까? 응급실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저러니까 그 연기를 내가 잘하랬지. 의대 정원 연기를 하려면 어쩌란 말이야. 핵폭망했다고 봐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러진 않았다고 봐요. 아이고 예. 머리야. 예. 아프다고 봐요. 예. 자,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 마레카솔 어디 있어? 예. 얼른 빨리 치료 잘 받으시고 저희가 조만간 박앵커 호호 해줘. 예. 저희가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빨리 건강 잘 아프기 때문에 회복하시길. 내가 가야 된다고 봐요. 예, 들어가 주시고. 자, 아무튼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 인터뷰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응급실 22군데 새벽에 뺑뺑인 상황이 공개되면서 이게 정말 이게 현실로 또 많은 분들이 피부에 와닿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나의 사례면 좋은데 예. 이런 사례가 둘, 셋, 심지어는 이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목요일 아침에 또 4대 개혁 플러스 원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의료 개혁도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OECD 국가에 상응하게 또 미래 의료 개혁을 위해서 예.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데서는 국민 여러분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유연한 해결이거든요. 예. 그럴 때 더 큰 박수가 올 수 있고 실제로 한국 갤럽의 지지율 추세니까 따로 개요는 말씀 안 드립니다. 추세를 보면 실제로 의대 정원 문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맞아요.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조금 이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 어쩌면 좀 유연한 소통을 통해서 더 설득하고 이럴 때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상당히 좀 삐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식 투쟁에 나섰어요. 지금. 네, 표현을 단식으로 바꾸고 했습니다. 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 뭐 대통령이 이제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 적어도 뭐 한 10대 병원장들 또 의무부 총장 대학에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이 좀 의견도 수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나을 방법이지. 그러니까 단호하게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갔지만 의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와 환자 생명이 가족과 걸려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 또 의료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조금 더 유연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통령이 버티는 힘, 뚝심, 그리고 밀리지 않는 힘이 장점으로 작용을 해 왔었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과연 대통령 뚝심이 제대로 먹힐 것이냐? 서 변호사님은? 정말 이제 그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는 거 제가 인정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게 대통령실만 비판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알기로 여러 양보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정부에서? 정부에서. 근데 전공의들이요. 똘똘 뭉쳐서 이제 그 무조건 백지화해라. 백지화해라. 이거 제일 아무것도- 요구입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봤더니 7개 요구사항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백지화해라. 백지화해라. 자, 그럼 이게 지금 와서 우리 이걸 백지화시켜 버리면 앞으로 이게 어느 정권도 의료계획 엄두도 못 낼 겁니다. 누가 이게 나서겠습니까? 백지화되면 이게 또 나라입니까? 이 정도까지 왔다가 백지화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대통령실도 조금 더 양보를 하겠지만 예. 진짜 우리 전공이나 의료단체도 이게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숫자를 올로 지금 이게 나싱으로 완전히 만든다. 백지화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어떻게든 이게 좀 책임 있게 중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야지 너무 한쪽만 이게 일방적으로 비판한 데서 그럼 이게 답이 나오겠나? 그래서 저는 좀 책임 있는 사회 여러 지도층들이 예. 또는 이게 대화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누가 이기고 저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이게 중간에서 타협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그 의사협회에서는 여전히 내년도 입시부터 1,500명 정도를 증원한 부분을 완전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셨다는 그 안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내년은 이게 입시 체계에 너무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요. 진짜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의사단체도 과연 정말 생각할까라고 좀 생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다면 의사들이랑 협의를 할 때 그럼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좀 어쨌든 대안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다. 의견을 좀 절충할 수 있다라는 예. 건데 전 그래서 의아한 게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안과 2026년 이제 좀 맞습니다. 보류하자. 보류하자는 네. 안.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양보를 하고 여러 협상안을 제시하는 그 과정 중에 낸 안의 간격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논의를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차갑게 선을 긋는 부분을 봐서 일단 대통령실의 기류는 어떤 협의를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당과 같이 움직일 생각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조규홍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해달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사인인데 사실은 이게 야당 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는 것과 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면 어떤 걸 대통령이 더 싫어했을까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 대통령과 좀 갈등 관계가 있고 껄끄럽다는 차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런가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저는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6월 조사이긴 합니다. 6월 조사를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예. 내년 입시 정원 확대,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잘 된 일 66%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2월경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정부 책임이 더 크다 38%,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 48%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것은 의사들은 굉장히 개체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의사들 책임을 일일이 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으로는 뭐 골이 깊어질 이유는 없는데 지금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의협 회장과 관련된 부분도 뭔가 이게 이번 이면택. 이면택 이 회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 의사 정원이라든지 의료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도 입틀막에서 끌어내졌던 사람 아니냐, 바깥으로 밀쳐졌던 사람 아니냐, 이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데 그렇게 논의를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계에 대해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접근하고 한동훈 대표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설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10대 병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권역별로 병원장과 의무부총장 뭐 한 7개 대학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 한 4-5차례 만나고 나면 저는 그 정도 만나고 나면은 추석 전에 가급적 2번 정도,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빠른 속도로 만날 수 있으면 한 3번 정도 만나면 10월 초 정도 되면 조금 안이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라. 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날 때 햄버거를 싸들고 가서 집에 찾아갔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수를 칠 텐데 지금의 대통령실의 상황은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린다는 인식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 변호사님.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요. 저는 해봐요. 일단은 이제 그 의사들은 무조건 복귀해야 됩니다. 현장에 일하면서 여론조를 하는데 그럼 숫자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국민 옛날에 공론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예, 공론화위원회. 탈원전 할 때 예. 진짜 우리 평균적인 국민 몇백 분을 뽑아서 500명. 예. 정말 토론을 해가지고 아하. 의사단체들 예. 그럼 이게 몇 명이 적정한지 거기에 무조건 따르자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명분 있게 따로 거기서 500명이라면 500명 가고 아하. 거기서 1000명이라면 1000명 가고 예. 이렇게 우리 국민의 판단에 아하. 국민의 집단지성이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따르자. 그럼 의사들도 복귀해서 일하면서 거기 설득하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 여론이 제부터 의사 편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일단 이게 환자는 살리고 그다음에 그 국민 전에 공론화위원회처럼 하여튼 국민이 결정하도록 이 문제를 그러면 이게 정부도 후퇴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명분이 있고 이렇게 저는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거 하라고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의사 숫자는 국민이 이해관계 있고 국민이 잘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국민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이제 찬성과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한 그 500명 정도 국민들 모아놓고 다 학습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찬성 전문가, 반대 전문가 학습을 시키고 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셨으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냐 해서 이제 의견 정하는 방식 그거잖아요. 전 너무 이게 동의가 되고요. 예. 일단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신뢰하고 믿고 그렇다면 의사들도 대통령을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 직역의 그런 그 결합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 대안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의사협회에 좀 명분을 줬던 게 그렇다면 2,000명이라는 그런 수치가 과학적으로 나왔냐 아니냐부터 사실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면밀히 검토가 됐냐. 그래서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산출된 증거이냐.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회의 자료를 뭐 폐기했던 취지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했다가 다시 또 뭐 맞습니다. 복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예. 과정이 되게 석연치 않아서 오히려 의대 정원의 명분이 좀 상실됐던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교하진 않았던 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근데 짧게 서둘렀어요. 말씀드리면 웨이천인가. 예. 내년 의대 정원을 만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입시가 지금 끝났어. 8월 말이죠. 행정적으로 이미 정해졌는데 이걸 바꾸면은 엄청 큰 혼란이다. 11월 달이 수능 시험이고 바로 수시에 들어가는데 대혼란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2026학년도 내년 말고 그 다음에를 결정하는 건데 이미 의료계에다가 정부는 또
의료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미 이번 2025학년도 결정하기 전에도 가져오라고 했지만 예. 의사협회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야. 저는 제도의 골, 그러니까 의료개혁 제도에 대한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답답하네요. 자, 이제 29일에는 대통령의 국정 현안 브리핑이 있고 29일에는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는데 이제 전기점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시점에 이분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안철수 의원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훈 대표님 우선 잘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여당 의원 중에 사실 저밖에 움직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정부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잘 보고 있어요. 네, 그 정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국. 예. 이쯤에서 그러면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오시는데 예 파급력이 좀 없었어 가지고 한번 네, 기대해 볼게요. 더잘 예. 동물의 왕 사자를 국으로 끓이면 뭡니까? 사자를 국으로 끓이면 예, 해장국. 동물의 왕국. 네, 재밌네요. 서정욱 변호사님 반응이 웃어주셨어요. 그래도 웃어주셨어요. 예, 네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더 할게요. 네,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맞죠? 맞아요. 예, 여기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김치 자주 드시죠? 김치. 김치는 불교라고 합니다. 김치는 불교? 김치가 불교인 이유를 아세요? 김치? 예, 절인 배추로 만들어서. 예, 안철수 의원님. 분위기 파국이네요. 네, 의정 갈등 해결에 힘써 주시기 파국은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위험한 거다 이렇게 네. 강조하고 가보겠습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의 시기에는 거꾸로 가네요. 알겠어요. 제대로 갑니다. 예. 자, 29일 대통령의 국정 현안 브리핑, 30일에 여당 지도부 대통령의 만남. 요거 서 변호사님, 요 기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추석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지금 예. 이제 그 추석이 의료 대란의 가장 큰 고비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응급실이나 예. 지금도 이제 거의 뭐 진짜 위기 예. 대위기예요. 예. 뭐 김종인 위원장이 22번 했다는 뺑뺑이 이야기가 돌았는데, 예. 그 정도면 이게 일반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따라서 예. 이번 주에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이 놓여야 된다. 아하. 이렇게 보고요. 아하. 아마 가장 결단은 이제 뭐 대통령실과 정부가 키니까 음. 대폭 뭐 양보도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장 변호사님. 일단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디까지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뭐 사이가 머니 가깝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만남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안 만날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지만 좀 자주 만나는 것처럼 일단 보이는 거.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야당 대표도 같이 만나고 이제 같이 포용하고 협치하는 그 아량을 베푸는 가장 큰 주체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국민 생명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해법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계세요. 인사청문회 주인공이기도 한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랜만에 나오셨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김문수 예. 부자님. 예, 나 김문수인데 이름이 누구요? 재홍박. 예, 재홍박이라고요. 제 씨가 있어요. 내가 후보자인데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는 그 관등성명 되세요. 예, 아나운서 박재. 아나운서 그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관등성명 제대로 예, 되세요. 부장급이라고 합니다. 예. 아 부장급입니까? 예. 소속이 어디요? 예, 제작국입니다. 예. 국적이 어디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예. 아로케입니까? 네, 옛날 버릇이 튀어나가고 예. 그 반노동이 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노조 출신이고 예. 제 아내도 구로공단 세진전자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예. 제 동생도 성남 콘티빵 노조 결성 과정에서 구속된 노조 출신입니다. 뭐가 반노조입니까? 우리 배 소장 빵 많이 먹었습니까? 네? 뭐가 반노조입니까? 안 넣어줘요? 빵 몇 개 먹었습니까? 10개요. 국적이 어디입니까? 예?
빵. 이름이 누구요? 이 양반 그 배종찬 관등 설명 대봐요. 빵. 예, 배종찬 소장. 예, 자 김문수 후보자님 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일단 이름이 김문수 누구요? 예. 자 김문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제 실질임금 감소 상황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이제 발언의 전문성도 의심이 논란도 있고 뭐랄까 야당에서는 이제 어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이 인재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누가 또 대통령과 같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막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이제 파장이 되면은 정말 하고 싶은 고용 노동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이 있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또 노동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노동 개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노조 이 이른바 약자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실제 이제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보다는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5인 근데 미만 이제 사업장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비노조 근로자와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근데 그런 게 정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경륜도 높고 탁월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파장을 겪으면 상당히 또 다수당의 이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 좋은 방법이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이 한판 승부의 슬로건이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공감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른바 청문회 조율, 미국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될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사과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장관직을 하면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업무의 방향을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이념 성향에 따라서만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뭐 비서실장이 누가 됐든 좀 보충 설명을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정말 인사청문회의 황량한 들판에 다수당이 지금 이 국회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파장은 더 확대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인사청문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예,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뭔가 좀 손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공감당이 있긴 해서 아무튼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짚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셔가지고 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여기 혹시 지우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지우개요? 들어주시겠어요? 지우개가 누가 없어서. 자꾸 예,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독도 우리나라 땅이죠. 예, 근데 자꾸 독도를 지으려고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키우를 하셨으니까 예. 빠른 시일 안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제가 코로나가 아직 안 나가지고 예. 뭐 걱정해 주는 거 고마운데요. 예. 조만간 예. 조율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경기 국민들의 기온 13도, 예, 강수량은 들어주시고요. 1800, 예. 독도는 5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재명 대표님, 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상에서 또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서 변호사님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던데. 예. 지금은 근데 이게 병상에서 지시할 사항입니까? 퇴원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인도 가셔가지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사해라고 마치 이게 계엄군이 지금 쿠데타 한다고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독도 점령하려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하루가 급합니까? 병실에서 좀 푹 치유하시고 나와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4월달 교재고 6월달 일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병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게 쇼 좀 냄새가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뉴라이트부터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자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수호 의지 확고합니다. 따라서 독도를 이게 포기하겠다 내지 일본에 양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따라서 독도 지우기 이것도 저는
괴담 수준의 가짜다 이렇게 봅니다. 장 변호사님. 일본에서조차 독도를 가져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일본은 그냥 분쟁 지역으로만 남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직접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뭐 여러분들이 달리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감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이게 분쟁 지역이야 왜 뭐 이런 이슈로 간 거야라고 더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됐던 게 결과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하시는 걸 봤어요. 예.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정부 들어서 군장병 정신 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예. 분쟁 지역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도 조형물을 치우는 것도 왜냐하면 계속 해명이 달라지니까요. 재설치 계획 없다라고 하지만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원래는 설치하려고 잠시 치웠던 거다.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대통령실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답변의 주목을 받았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 요 발언은 국익을 중시해서 했던 말이다. 또 하나.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하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요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배 소장님은? 그래서 이제 뭐 뉴라이트를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실제 이제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일본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네. 발언을 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또 발언을 했고 언급을 했었고 박찬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더 쪼개고 쪼개기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윤미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정확한 규명, 냉철한 규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프레임화 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독도 지우기 또는 반국가 세력도 다 프레임화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슬로건인 진영을 넘어 공감이 아니라 그냥 진영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가 이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TF팀을 언급했더라면 가령 감정이 아니라 이성. 왜냐하면 20대 30대는 일본하고 아주 또 격렬하게 교류를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예 정쟁화보다는 객관화를 할 때 더 중도층도 공감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전략이 더는 현명할 수 있다. 근데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실 거라고 말씀했던 그 부분은 대통령이 오히려 결례되는 발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윤 대통령이나 이제 예. 한동훈 대표는 이념지향적인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의미로 했던 검사로서 말이다. 와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파냐 좌파냐 이런 게 이념적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 이걸 이게 모를 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례는 아니고 저는요 오래 전부터 제가 이게 올드 라이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뼛속까지 제가 우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뉴 라이트라는 게 워낙 상대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 정이 어려운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규환아, 네가 어디 있느냐? 김규환 논설시장 칼퇴했습니까? 예, 아직 밖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예, 대기실에서. 예.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거의 반은 안 알려드리셔도 됩니다. 저는 국가의 위기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경태 아니다. 요즘 중국어 공부 그리고 북한 대학교 열심히 입학해가지고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 예, 목소리 톤은 언제 좀 높아지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맞습니다. 예, 잠시 후에 새로운 미래 전병헌 어디 대표와 있는 겁니까? 예, 전병헌 대표를 잠시 후에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주신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